하겠습니다. 네. 설명도 해주시는 거죠? 네. 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3호T입니다. 3호T. 아, 네, 삼성전 역시. 가솔린 차량이고요. 예, 유일하게 한 대 있습니다. 그 340마력의 45.9토크를 자랑하고요. 지금 그 한 랩은 다 3호T로 아닙니다. 한 대는 3호T고요. 한 대는 3.0 했습니다. 아, 그러면 3호T 딱 걸린 거네요? 네, 딱한 대입니다. 잘 뽑은 거네. 이번에 제가 이제 3일째 타고 있고요. 3일째 타는 동안 타이어 한 번 안 갈았습니다. 그만큼 외중심 배분이나 코너링이 탁월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그 상황이 되는 거고요. 네. 제가 여기서 3일 동안 타면서 기본적으로 옛날 XF나 그 F타입 탈 때도 타이어가 데미지가 좀 빨리 왔었거든요. 물론 코너링 스피드가 빠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이번 SUV라고 생각하고 편견을 저도 좀 가지고 있었어요. 외중심이 많이 무너지지 자, 않을까. 이번 진행자 우측으로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생각보다 타보니까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거. 아, 과연 SUV에서 이만큼의 것을 낼 수 있을까? 뭐 이 정도의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오후에 뭐 직접 시승도 해보시겠지만 여기서 다 만족을 못 하신다면 도로 로드 나가셔가지고 타보시면 자체가 장난 아니다. 네. 옆에 탔는데도 벌써 느낌이. 자, 제가 지금 기본적으로는 그냥 드라이브 모드고요. 예. 다이나믹 모드만 설정해놨고요. 그리고 이 제규어 브랜드에는 유일하게 DSC가 온오프만 있는 게 아니고 트랙 DSC라는 게 있습니다. 네. 100% 개입도 아니고 100% 오프도 아니에요. 가장 재밌게 다이나믹하게 즐길 수 있는 트랙 DSC 상황을 그대로 설정해놓고 주행 지금 중. 트랙 DS가 걸려있군요. 네. 자, 보시면 좀 여기 살짝 날려주시나요? 뭐 나를 때도 있고 안 나를 때도 있습니다. 네, 연석 코너잖아요. 연석 코너에서 제가 이렇게 짧게 쇼턴을 해도 적극적으로 반응을 해주고요. 그렇게 프론트나 전체적인 차가 롤을 무너진다는 느낌이 없고요. 티가 나르죠. 그리고 무엇보다 제규어 브랜드 제가 제일 처음 접했을 때 좋았던 건 브레이크 성능입니다. 브레이크 4P나 뭐 6P처럼 튜닝 브레이크는 아니에요. 네. 근데 내구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가속하실 때 보시면 토크 벡터링에서 제 핸들링 보세요. 핸들량이 굉장히 적죠. 토크 벡터링 시스템이 코너링에서 좀 더 내가 원하는 타겟 라인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많이 줍니다. 진작부터 가속을 해버리죠. 몸이 완전히 뭐. 일본 코너는 200을 찍나요? 195를 굉장히 찍고. 하드 브레이크에 행지 브레이크잖아요. 네. 근데도 안정적이고 일본 거로 탈출할 때 보세요. 점프합니다. 일부러 인으로 더 붙여볼게요. 점프하죠. 네. 근데 착지할 때 한 번에 충격으로 그냥 가버리죠. 그만큼 적극적으로 필요할 때 그립 철저하게 그립 위주로 주행해주면서 필요할 때 사륜, 필요 없을 때 후륜으로 바로바로 바꿔주는 사륜 구동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다이나믹 그 어댑티브 다이나믹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당 100K의 서스펜션 움직임, 그 초당 500K의 스티어링의 움직임을 느끼고 아 지금 드라이버가 어떤 도로를 어떤 식으로 주행을 하고 있구나 그걸 차가 스스로 읽고 빨리빨리 서스펜션 세팅을 바꿔주죠.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네. 마칸이랑 어때요? 제가 봐서 주행 성능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엔진은 그 브레이크마다 포르쉐나 다르니까. 예, 네. 포르쉐나 메이크마다 다르니까 네. 그건 제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렇죠. 뭐 사양이 떨어질 수 있다고 느끼실 수 있고 뭐 반응이 늦다라고 느끼실 분도 네.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뭐 제가 감히 평가를 드리긴 힘들고요. 네. 주행 성능에서는 절대 떨어진다는 느낌은 없을 겁니다. 거의 마칸이랑 네. 비슷하다. 어떻게 보면 공도에 나가시잖아요. 네. 저는 공도에 나가서 이 차들이 좀 서스펜션이 두 종류예요. 하나는 어댑티브 다이나믹스 적용된 네. 차, 하나는 아닌 차가 있는데 몇몇 분들은 적용이 안 된 차를 선호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적극적인 반응이 오니까. 네. 근데 그게 몇몇 분들은 이게 스틸이란 말이죠, 그게. 네. 기본이. 네. 또 몇몇 분들은 적용이 된 차를 굉장히 선호하시더라고요. 그럼 어댑티브는 그 에어 서스펜션에 가깝네요. 아니요, 에어 스펜스는 아니고요. 네. 그 댐프의 암세력을 조절해 주는 거죠. 네. 제가 와인딩을 즐긴다기보다는 기자님들 타고 계시니까 조금씩 가끔 열어드릴 때가 있거든요. 네. 열어드리면서 달리기 시작하면 잘 따라오시는 분들 잘 따라오시는데 거의 뭐 속도는 뭐 제가 교통법에 위반되는 거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거의 타보시고 아, 이 차 F-페이스 맞아? XF 아니야? 이러시는 분도 계세요. 네. 그 정도로 로드에서 타보시면 장점들 굉장히 많이 느끼실 겁니다.
볼게요. 한 번에 착 하고 가죠. 이제 진짜 스포츠카들을 다 이렇게 만들어도 될 것 같아. 기본적으로 이안칼림이 이 차를 제작할 때요, 디자인할 때는 SUV의 F타입이나 XF의 스포츠성을 접목시킨 차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는 스포츠카의 SUV 기능을 접목시킨 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뒤에 살짝 돌죠. 방금 이제 카운트를 살짝 주셨잖아요. 네. 그 상황에서 카운트를 안 주면 네. 그럼 차가 잡아내나요? 안 주면 지금도 잡는 기능까지 쭉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카운트 안 주고 한번 날려보세요. 잡고 있죠. 그렇죠. 지금 네, 카운트 네, 안 준 안 건데 잡았죠. 잡은 거잖아. 네. 네. 근데 이제 저는 가야 되기 때문에 네. 핸들을 직진성을 만드는 거예요. 앞으로 네, 가기 네. 위해서. 네. 네. 안 잡지는 않아요. 하지만 조금 더 재밌게 타기 위한 다이나믹한 모드로 트랙 DSC가 작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트랙 DSC가 네. 좀 사실 궁금한 게 일반인들이 트랙 DSC에 두면 네. 오버가 났을 때 이제 카운트를 못 주잖아. 네, 일반인들은. 네, 네, 네. 그랬을 경우에도 얘가 개입합니다. 제대로 그러니까 네, 얼마만큼 잘 잡아주느냐가 사실 조금 궁금한데 아. 이 정도면 뭐 충분히 잡겠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또 SUV에 있다가 오프로드 가실 거거든요. 네. 오프로드 가실 건데 SUV잖아요. 음. 얘는 자이로 센서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 ASPC가 작동하기 네네. 위해서 자이로 센서가 있는데 네. 그걸 좀 더 민감하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트랙에서 제가 DSC를 오프도 해보고 다 봤거든요. 네. 타는데 연석을 잘못하거나 점프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트랙 DSC나 DSC 완전 오프를 해도 네. 얘가 이거는 전복에 대한 그게 많으니까 네. 그 기울기가 심하다 싶으면 바로 즉각적으로 개입을 해버리더라고요. 네. 심할 때는 락을 걸어버립니다. 네, 이상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레이서 오일기 아유, 도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고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모트리온 박기돈입니다. 네, 오늘은 제규어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SUV. 제규어에서는 퍼포먼스 SUV라고 지금 부르고 있고요. F-페이스가 아니고 F-페이스를 지금 인제 서킷에서 막 시작을 했는데요. 일단 랩을 먼저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가 타고 있는 모델은 2.0 인제니움 디젤 엔진을 장착한 모델이고요. 20D 모델입니다. 그리고 3랩을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2.0 엔진은 제규 XE를 통해서 먼저 선을 보였고 그 다음에 XF에도 장착이 됐던 그 엔진이죠. 180마력의 최대 토크가 43 정도 되고요. BMW 320D 엔진이랑 비교하면 출력은 조금 낮고 토크는 조금 더 높은 그런 엔진이 되겠습니다. 야, 이게 이 덩치 큰 SUV에다가 2.0 디젤 엔진을 얹었는데도 상당히 경쾌하게 잘 나갑니다. 야, 이건 뭐 좋은데요. 네, 사실 이제 지금 타기 전에 먼저 잠깐 그 데모런 동승을 한번 했습니다. 프로 레이서가 운전하는 그 3.0 터보 가솔린 엔진을 장착한 모델에 동승을 해서 한 몇 랩을 잠깐 돌았었는데요. 뭐 거기는 힘도 엄청 좋기도 하고 또 SUV인데도 불구하고 하체를 정말 잘 조절해 놨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규에서는 기본 컨셉 자체를 그렇게 잡은 거죠. SUV인데 좀 다이나믹한 모델이 아니라 스포츠카에다가 좀 활용성을 높이자 그런 개념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자, 과연 얼마나 잘 녹아들어 있을지. 지금 2.0 디젤 가지고 타는데 좋습니다. 이거 지금 일단 앉아있는 자세부터가 완전히 승용차 느낌이랑 큰 차이가 없어요. 힘은 뭐 가속력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확 와닿지는 않는데 근데 코너 도는 실력은 상당히 좋네요. 보니까 네, 지금 이제 그 드라이브를 기어를 스포츠 모드에 두고 지금
그 트랙 다이나믹 모드를 지금 설정을 해서 지금 주행을 하고 있거든요. 트랙 다이나믹 모드가 되면 ESP 개입을 조금 늦춰주죠. 그래서 오버나 언더가 어느 정도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들어와서 개입을 하는 그런 방식인데 지금 여기 한 154를 찍네요. 아까 3.0 터보 같은 경우는 거의 195를 찍었었는데 야, 이게 SUV인데도 롤이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서 지금 앞에 네, 지금 데모로 달리는 차가 있어서 잠깐 자리를 비켜줬습니다. 자, 다시 돌아봅시다. 지금 토크 벡터링이 전 모델에 다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토크 벡터링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이제 실제로 구동력을 좌우로 배분하는 방식이 있고, 그리고 대부분은 이제 그 코너를 돌 때 안쪽 바퀴에다가 브레이크를 걸어 가지고 그 안쪽이랑 바깥쪽 그 속도 차이를 보정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쪽은 속도가 느리고 바깥은 빠르니까 덜 미끄러지고 더 빠르게 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차에도 지금 그 방식의 토크 벡터링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확실히 코너를 돌 때 그만큼 오버스티어가 날 수 있는 속도를 늦춰주는 거죠. 좀 더 빠른 속도도 오버스티어 없이 잘 돌 수 있다라는 거고. 여기는 그냥 농브레이크로 그냥 돌아야 되는 코너인데 한랩이 왜 저렇게 안 가? 오, 야, 이 롤 자체가 좋은데요, 이거? 이 정도면 뭐 거의 이거 SUV가 이게 이렇게 돌아야 되는 거야? 아까 그 오일기 선수의 말에 의하면, 표현에 의하면 거의 뭐 마칸이랑 그 하체나 이런 어떤 운동 성능 면에서 엔진이 아니고 거의 뭐 마칸에 준하는 수준의 성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도 거의 비슷하거나 뭐 지금 타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거의 뭐 마칸 못지 않은데요, 이거. 지금 여기서 오버가 날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인데 확실히 토크 벡터링이 세긴 세네요. 좀 긴장해요. 와, 언더 속도가 빨랐군요. 자, 여기서 오버를 한번 내봅시다. 야, 빨랐다, 속도. 아무래도 이게 차가 무게가 있고 롤이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언더가 좀 나네요. 그거는 그 차 자체의 특성이 언더라는 게 아니라 보통 이제 낮은 그립이 좋은 스포츠카나 그런 차들 같은 경우에는 언더가 나지 않을 그런 코스인데도 약간 언더가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밀리고 하중이 이렇게 쏠리게 되니까 좀 언더로 밀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뭐 그 정도를 제외하면 이게 하체 트랙에서 타는 어떤 하체의 느낌은 상당히 좋습니다. 이 정도면 뭐, 그렇죠? 이 정도면, 야, 이거 뭐, 응답성도 좋은 편이고,
그 퍼포먼스 SUV라는 말이 결코 이제 과언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퍼포먼스가 괜찮네요. 이제 그 3.0 디젤로 옮겨 탈 텐데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네, 아까 2.0 디젤에 이어서 이번 이제 3.0 디젤로 옮겨 탔습니다. 30D 모델이고요. 지금 타고 있는 모델은 그 퍼스트 에디션이라고 실내랑 내외장을 좀 더 고급스럽게 그렇게 꾸며 놓은 그 모델을 타고 있는데, 가죽 시트가 여기 이제 막 그 무늬가 찍혀 있고요. 안에 약간 카본 느낌의 이런 것 장식들, 네,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어 있는 퍼스트 에디션입니다. 뭐 그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기본적으로 이제 30D랑 같고요. 30D는 이 엔진 역시 이제 그 XF를 통해서 이미 선을 보였던 그 엔진이고요. 6기통 디젤 3.0의 최고 출력이 300마력. 와, 디젤인데 3.0 가지고 300마력이 나오는 거죠. 최대 토크가 71.4. 하긴 뭐 그 BMW 같은 경우는 이미 그 3.0 디젤 엔진 가지고 3가지 버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X5 기준으로 보면 이제 30D가 258마력 뭐 그 정도 되죠. 그리고 40D가 313마력, 또 50D는 381마력인가 그 정도까지 올라가는, 굉장히 다양한 버전으로 3.0 디젤 가지고도 뭐 380마력까지도 뽑아낼 수 있다, 이런 세상이 된 거죠 이제. 자, 어쨌거나 이 그 F페이스의 300마력짜리 30D 엔진을 얹은 모델을 한번 트랙을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그 레이서 분이 이제 페이스카를 운행을 하고 있는데, 너무 바짝 붙이니까 이게 조금 가속이나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간격을 띄워 가지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힘이 확실히 더 좋군요. 네. 근데 이게 300마력인데 토크는 70이 넘고, 근데 300마력 느낌이 좀 안 나긴 안 나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네. 지금 이게 아무래도 이제 서킷이다 보니까 좀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좀 수동 모드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계속 붙이게 되네. 이게 한 4,800rpm 정도 가면 이렇게 회전수가 연료 차단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3단, 4단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달리게 되는데, 3단에서 밀어붙이고 4단으로 들어가는 거죠. 아까보다 확실히 빨라졌네요. 약간 거의 끝에 갔을 때 150 얼마였었는데, 지금 이 차는 아까 거의 180까지 가던데, 이번에 진입 속도가 좀 늦었나 보다. 확실히 디젤은 시프트 패드를 쓰는 맛이 별로 없어요. 회전수를 높이 안 올라가기 때문에. 오, 위에 막 도망가시네. 다시
그냥 시프트 패드를 쓰지 않고. 이 30D가 확실히 더 빠르긴 한데 이게 디젤이고 SUV인 걸 감안하면 재미는 아까 20D가 더 재밌었던 것 같아. 이게 30D 힘을 좀 제 끝까지 못 쓰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있고, 지금 살짝 오버가 나는데요. 이 상태에서 지금 트랙 다이나믹 모드에서는 오버가 나더라도 조금 오버가 난 다음에 자기가 잡아줍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그 그립을 유지할 수 있는 장치들이 너무 많아요. 사륜 구동도 있고 토크 벡터링도 있고 거기다 지금 ESP까지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코너에서 그 차를 모션을 흔들지 않으면, 그죠? 하중 이동을 확 줘서 갑자기 뒤가 확 돌아가게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웬만해서는 파워 오버, 파워 슬라이드는 사실 좀 잘 안 나고요. 그 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코너를 들어가 버리면 언더가 나죠. 엔진 사운드도 이게 뭐 디젤이다 보니까 여기서 빵 이런 느낌이 나줘야 되는데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아서 엔진 사운드도 그냥 좀 심심하네요. 이 상태에서는 트랙을 타기에는. 하체는 트랙에 정말 적응을 잘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SUV다 보니까 그런 감성적인 부분들에서는 계속 여기 와서 연습을 밟게 되네. 아무래도 이제 영국 스포츠카의 그런 특성이 조금은 살아있는 것 같아요. BMW 이제 뭐 X4라든가 아니면 X6 같은 경우에 고성능 모델들을 타보면 그런 차들은 하긴 뭐 BMW 자체가 워낙 강한 모델이긴 강한 브랜드이긴 하지만 그런 차들 가지고 탈 때보다는 확실히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가 있고 아까 마칸 이야기도 했지만 오히려 마칸보다는 X4나 X6가 훨씬 더 트랙에서는 좀 짱짱한 맛이 많이 나죠. 근데 이 차 같은 경우는 마칸이랑 좀 비슷한 수준의 그런 어떤 주행 감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할 수 있겠네요. 근데 어쨌거나 트랙에서 타도 정말 재미있게 탈 수 있습니다. 분명히 재미있게 탈 수 있고, 이 롤이 분명히 있지만 그 롤이 막 통제하기 힘들 정도로 막 속도를 확실하게 줄여야 될 만큼의 그런 어떤 롤은 아니어서, 특히 이게 생긴 게 좀 얄쌍하게 생겼잖아요. 키가 이미 기본적으로 그 벨트 라인 위에 있는 그 캐빈 윗부분 자체가 상당히 낮아가지고요. 무게중심도 아마 상당히 낮게 해놨을 것 같고, 서스펜션 구조들도 앞쪽에 멀티링크, 뒤에는 앞쪽에 W20원, 뒤에 멀티링크, 이 부분들도 거의 이제 F타입, 그 제규어 스포츠카 F타입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세팅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서킷을 타는 재미가 상당히 있네요. 재밌습니다.